이렇게 마음속에서 분노가 막 타오릅니다. 저는 어제 황교안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? 이게 옛날에는 그래도 제가 어릴 때는 국무총리 이러면 뭔가 마음속에서 그래도 좀 대단한 사람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, 요즘은 참 이게 공안검사 이렇게 우리 민주투사들을 고문하던 자가 총리라고 앉아서 어제 발표할 때 저는 약간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런 거였습니다. 박근혜가 대통령의 그 후보 시절에 말이죠, 저런 공약, 자기는 국민을 통합시키는 대통령이 됐다,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명박보다는 조금 나으려나, 뭐 사실 그런 기대를 조금 했었어요. 조금. 많이는 안 하고. 근데 어제 황교안이 발표하는 거 보면서 저는 정말 좀 끔찍한 느낌이 들었어요. 뭐냐면 이런 겁니다. 이제 황교안이 정상적인 교과서라고 말하는 교학사 교과서죠. 교학사 교과서.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딱 한 개 학교가 택하고 있고 2개 학교는 부교재로 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총 3군데의 고등학교가 교학사 교과를 쓰고 있어요. 그러면서 이제 황교안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. 우리나라의 99.9%의 학교에서 편향된 교과서를 쓰고 있다, 이런 말을 했어요. 저는 황교안이 도대체 학교를 다닌 놈인가,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. 0.1%가 편향된 겁니까? 아니면 99.9%가 편향된 겁니까? 그렇죠. 0.1%가 편향된 거죠. 저는 이게 상식인 거예요. 99.9%가 다른 걸 쓰고 있어요. 물론 그들이 하나를 쓰고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7개의 교과서를 다양하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. 그리고 단 3개, 전국에 있는 그 많은 고등학교 중에 단 3개가 그 한 교과서를 택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러면 보통 사람은 생각하기에 3개의 학교가 좀 편향돼 있구나,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. 그런데 황교안은 황당하게도 자기가 그 0.1%에 속해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지 99.9%가 편향돼 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. 상식이 없는 거죠. 이건 상식이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의 정부,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고 있는 자들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가라는 걸 좀 그 사실로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들은 바로 0.1%의 국민들인 거예요. 그들은 0.1%도 사실 안 되죠. 나머지 99.9%의 국민들을 비정상이라고 칭하는 자들입니다. 그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다는 게 저는 대단히 무섭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모질게, 우리 되게 이제 흔히 좀 좋은 정치 이러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누구냐 이러면서 이제 배나 두들기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. 지금 우리는 저게 대통령이냐 이런 말들을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. 저는 요런 이야기를 학교에서 가급적 안 하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왜냐하면 학교에서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면 애들 입에서 욕이 먼저 나와요. 얘들아, 욕은 교육적이지 않다. 왜 이제 제가 피고치기 교육학을 찔끔 배웠는데, 찔끔 배우면 욕설을 하면 자꾸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진다 그래요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짓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점점 막 힘들게 만들고 또는 점점 좀 머리 나쁘게 만들고, 왜냐하면 입에 욕을 계속 달고 살아야 되니까 말이죠. 참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꼭 일을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는가,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제 처음에 박근혜가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고집을 피울까라고 생각했어요. 처음에 했던 생각은 이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. 박근혜가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서 약간 이게 참 그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이런 건가,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. 근데 이게 참 순진한 생각이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한 명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
전 국가가 이렇게 막 휘둘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죠.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그 근거들을 좀 찾아봤어요. 그랬더니 이제 나오는 첫 번째가 최근에 또 한중일 뭐 정상회담도 하고 뭐 이랬다는데 처음에 딱 드는 느낌이 저런 거죠.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이제 들어오는구나. 이번에 국방부가 뭐 열심히 우리 허락 받고 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결국 그게 미국은 전혀 생각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죠. 일본 군대는 국제법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 이러고 이제 미국이 말했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졸지에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올 수 있다는 거에 우리가 합의해주고 온 이런 국방부를 지금 우리가 데리고 있는 겁니다. 요게 언제적입니다. 바로 1910년 그 당간에 매국노들이 우리나라를 싸워서 진 것도 아니고 되게 전 세계적 역사 중에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황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어떤 나라들은 정말 치고받고 싸우다가 싸움에 져서 이렇게 나라를 넘기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되게 도장 찍어서 나라를 넘기는 나라죠. 그 짓을 누가 했습니까? 박근혜 그 아버지와 그 친구들이었어요. 그죠? 김무성의 아버지와 그 친구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. 도장 찍어서 나라를 일본에 넘겨준 거예요. 그 일본 제국주의에. 근데 지금 하는 꼴이 그런 거 아닙니까?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겠다는데 국민들은 마음속에서 분노가 막 들끓고 있는데 그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가서 이렇게 그 합의해주고 온 거예요.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. 또 하나 뭡니까? 이제 우리 11월 14일 모이자 이야기하면 노동계약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동안 70년대, 80년대까지 정말 죽어라 싸워서 그죠? 지금도 저 인권위원회 옥상에서 죽어라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죽어라 싸워서 그나마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지도 않습니다. 우리나라 한 10% 단간입니다. 그러니까 전체 그 1000만 노동자라고 표현하는데 1000만 노동자 중에서 한 100만 정도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렇게 또 그 우리가 일명 의용노조라고 하는 나라가 한 번만 훅 불면 이렇게 쑥 넘어가는 그런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습니다. 나머지 대부분은 보호막도 없어요.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가 개혁하려고 하는 게 그런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, 단체 협약하고 그리고 파업하고 이런 권리를 통째로 빼앗겠다는 게 지금 노동계약, 뭐 그들이 말하는 노동개혁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? 요게 어느 시대입니까? 어느 시대? 바로 박정희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. 노동자들이 이제 8시간만 일해도 안 될까요? 말할 때 빨갱이다 이랬던 자입니다. 박정희가.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? 근로기준법 궁금합니다. 빨갱이다 이런 때입니다. 그런 걸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가 했어요. 그런데 박근혜는 그런 걸 다시 하고 싶은 겁니다.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할 때 그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. 지금 11월 달에 그 짓을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바짝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. 그래서 이 정권을 내버려두면 친일파가 우리나라를 팔아먹던 그런 시대, 그리고 그 친일파의 후손들이 노동자들을, 국민들을 빨갱이라고 욕하면서 노예처럼 부리던 그런 시대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싸우는 국정화 저지투쟁 그리고 노동계약 저지투쟁 한 묶음입니다. 바로 친일파의 잔당들, 그의 아들들, 그의 딸들, 이런 자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싸워야 됩니다. 그리고 저는 또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깊은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. 아이들한테는 박근혜 이야기만 해도 일단 욕이 나오니까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가볍게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바로 우리의 올바른 사회, 올바른 역사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가르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. 말씀이 길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